지난 시간에는 관성이 무엇인가 또는 뉴턴 역학에 있어서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그게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지 좀 철학적, 사상, 종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내용이 주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한 사전 설명 같은 건데 상당히 길어졌죠. 그리고 관성이라는 것은 물리 법칙이고 물리 현상인데 그거하고 사상, 종교, 철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이제 천지 만물이 다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추상이나 구상이나 그 구분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 과학이 참 상당히 못된 부분이기도 한데 참 악하다 그래나?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실 모든 만물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분리시켜 버리거든요. 우리는 물질만 본다. 감정이라든지 거기 있는 부여되어 있는 의미 같은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서 뭘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니 정신이니 이것이 사실의 실체고 물질은 그것을 표현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1을 3으로 나눈다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소재거든요. 왜냐하면 1을 3으로 나누면은 잘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딱 소수점으로 표현하면은 0.33333 하면서 계속 가죠. 무한 급수가 아니고 무한 소수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수학이 현실 세계와 무슨 관련이 있냐 볼 것 같으면은 사과를 정확히 3등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예는 하나만 한데 그런 걸 왜 좀 그렇지요. 그래서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 세계에서 매몰돼 버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은 좀 관심 없기도 하고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꿈에도 생각 못하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해봅시다. 부모님이 자식 3명에게 1000평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하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3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3등분 하면은 산술적으로 하면 333.33333평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논이든 밭이든 아니면 대지든 한 필지를 그렇게 한 필지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땅이라는 걸 갖다 3등분 정확히 나눈다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0평짜리를 3개를 가지고 각각 나눠 갖고 나머지 한 100평 남은 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래 되는데 수학적으로 쉽죠. 100 나누기 3 하면 33.333 하면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소수 마리로 3.33333 이런 것은 참 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래서 대략 그래도 0.33 이런 것은 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각각 300평씩 나눠 가지고 30평씩 나눠 가지고 제일 큰 형이 한 평 더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수학 그렇죠. 현실 세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는데 왜 이렇게 딱 떨어지기 힘든 게 발생하나? 그런데 가만히 그러니까
좀 인문학적으로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쉽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세 명이서 300평씩 나눠 갖고 나머지 100평 남은 거, 그거는 뭐 둘째가 집안 형편이 제일 어려우니까 너 가져, 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뭐 정확히 3등분을 어떻게 하나, 뭐 그게 보면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나타나는 현상에만 막 매몰돼 버리는 그런 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찌되건 일단 관성이 뭐 뭔가 일단 좀 그 관성이라는 거는 뉴턴의 말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서 관성이 생기는지 그런 설명은 안 하죠. 그냥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그냥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 또는 성향, 기질,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그 물체의 속성이라 할 수 있죠. 물체가 가지는 속성. 근데 물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는 뉴턴도 확인한 바는 없고, 근데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그렇다 그겁니다. 그게 뭐 과학이 원래 그랬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관성과 관련해서 우리 음양의 이치하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음양의 이치가 옛날 고닥다리 선조들의 그 학문이나 또는 사상이라고 취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를 둘러싼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 뭐가 있어가지고 이 만물을 컨트롤한다,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관성의 그 법칙과 가장 심하게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 관성은 뭐 특별히 외부에서 어떤 그것을 안 하면은 그냥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또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공간이 실제적으로 텅 빈 것이 아니고 뭔가가 있다면은 이제 움직이는 물체한테는 저항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은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공기 같은 경우에 날아가는 물체에 저항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힘을 가하고 놔버리면은 쭉 가다가 점점 속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정지하게 되죠. 저항에 의해서. 근데 저항이 없는 곳에서는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그 공간이 실제적 무슨 어떤 그거라면은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관성이 어떤 물체가 관성을 계속 가지면서도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음양이 그곳에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진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진공. 공기를 다 빼낸 공간에 강한 에너지를 이렇게 딱 가하면은 과학자들의 저는 뭐 실험을 안 해봤지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저렇게 두 입자가 발생한답니다. 진공에다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하는 거죠.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하면은 저렇게 찌지지 하면서 한쪽은 양전자, 이쪽은 전자. 그 양전자라는 것은 우리 실제 상황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데 실험실에서 자주 보이는 거죠. 적어도 일종의 반물질이라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양자역학을 갖다 심하게 배우면은 반물질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반물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반대 성향의 어떤 물질인 겁니다. 전자가 있으면은 전자는 전하량이 전하값이 마이너스인데 질량은 똑같으면서 전기값이 플러스인 양전자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 과학자들이 예측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알아보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뭐 양성자도 그래요. 양성자에 반대되는 물질은 음성자, 중성자는 뭐 중성자인데 그렇고 이런 식으로 뭐든지 어떤 입자가 발견이 되면 그 입자에 반대되는 것도 있더라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 반물질이라는 것들은 뭐 입자 가속기 같은 데서 충돌시켜 가지고 잠시 그야말로 0.001초 동안도 존재 안 해요. 잠시 있다가 또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런 걸 참 반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기도 좀 못한데 뭐 있든가 말든가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간에 뭐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전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을 생각해 볼 적에 전자에 대응되는 그 물질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양성자. 전기는 플러스고 전기량은 1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1. 단위는 생략하고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전자는 뭐가 다르냐면 양전자는 질량도 전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덩치가 둘이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양성자는 덩치가 1800배 크고 자, 저렇게 덩치가 똑같은 놈이 전기, 극성만 다른 두 개가 이렇게 탁 동시에 딱 동장했는데, 저 둘도 오래 못 가요. 되게 금방 있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데. 0.0001초인지 하여튼 눈 깜빡할 사이보다 더 짧은 시간도 잠시 둘이 존재했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죠. 그야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 다시 합쳐서 사라져버리고 또 그냥 사라진가 빛을 내면서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걸 진짜 뭐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있었으니까 있다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양성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강한 에너지를 가했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공이라고 부르는 그곳에도 사실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찌직하고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저게 무엇일까요? 저게 무엇일까요? 진짜 빈 공간이라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색적 시공할 때 그 공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 색적 시공을 좀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실험이 좀 추상적일 것 같은데 어쩌다가 사실은 양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됐냐면요. 실제로는 음극성 실험이라고 음극성 실험을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이게 음극성이 뭐냐면은 이런 건데 이는 유리 튜브가 있어요. 유리 튜브가 있고 유리 튜브 안에 이제 공기를 다 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뭐 주사위 같은 걸로 뭐 펌프겠죠. 사실은 쭉 빼내면은 저 안에 뭐 100% 진공은 사실상 어렵지만은 거의 뭐 진공 100%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기를 거의 다 뺄 수 있어요. 저게 싹 빼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관점으로는 저렇게 단자를 두 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유리관 속 안으로 단자 두 개를 넣어가지고 거리가 상당히 있죠. 수십 센치가 될 겁니다. 아마 저게 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저 속에 저 두 금속 단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전압을 되게 강력하게 걸어주는 겁니다. 전압을 강력하게 걸어준다는 말은 전기 에너지 차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러면은 저기 전류라는 것이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과학계에서는. 전자라는 조그마한 마이너스를 전기를 띤 입자가 흘러가는 게 그게 전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압력차를 크게 해버리면은 저기 마이너스 단자에 쉽게 말해서 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플러스 단자에는 상대적으로
그 뭐라 그러노, 전자들이 저 금속 속에 있는 전자들이 쉽게 말해서 저 마이너스 단소로 다 옮겨가 버리고 이쪽은 좀 플러스만 남아가지고 플러스 성이 되게 강하고 이쪽은 마이너스 그 전자가 상당히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적 압력차가 이렇게 막 나니까 어쨌든 간에 전자라는 놈이 막 가고 싶은 겁니다. 막 뒤에서 등을 떡 미는 거죠. 압력을 듬듬듬 더 높이면 이제 에라 못 참겠다 하면서 저 마이너스 단자에서 전자가 튕겨 나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쫙 갑니다. 이렇게. 그 일정 전압 이상으로 그 전압을 걸게 되면은 진공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곳을 전자가 쉥쉥쉥 지나가요. 한계가요. 주르륵 계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르륵 지나가다 보니까 저렇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극성 실험이라는 건데, 닐스 보어는 저 음극성, 뭐라 그러나, 저 튜브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가스를 넣어가지고 막 실험을 해가지고 원자 모형을 그 완성하는데 뭐 참고하고 그랬어요, 저게. 사실 음극성 실험은 초기, 물리학, 뭐, 뉴턴 역학, 그걸 떠나서, 쉽게 말해서 현대 물리학의 초기 단계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바로 그 좀 전에, 그때 아주 중요하게,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활용했던 실험 도구입니다, 저게, 음극성이라는 게. 나중에 저걸 이용해가지고, 불완전 TV도 만들고 그러는데, 요즘은 불완전 TV 안 쓰죠. 어쨌든 저 음극선이 저렇게 나오면서 저 전자들이 주르륵 나오는 저걸 음극선이라 부릅니다. 음극선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음극선이죠. 뭐 X선 하듯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과학자들을 너무 우르르 보는 나머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 서양 과학자들이 어떤 걸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면 그냥 우리는 주체성 하나 없이 그냥 맞다, 야 대단하다, 그렇네, 뭐 양자역학이 됐거든, 상대성이 이론이 됐거든, 회의를 잘 안 해요. 혹시 그래도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대부분 서양 과학자들 뭐 노벨상 좀 탔다 이러면 전부 하고 넘어가 버리죠. 이 실험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저기 전자가 줄지어 쫙쫙 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단자로 이동하면은 빛이 나오는데 왜 빛이 나올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자동차를 빠르게 몰면은 타이어에 마찰을 해가지고 타이어 내에 그 공기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은 마찰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벌겋게 되고 빛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저곳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전자가 달리는데 왜 빛이 나올까요? 저 말은 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빛으로 전환돼서 나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거죠. 아까 양전자를 발견했을 때 그 빛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자가 그 마이너스 단자에서 출발해서 쉥 나가면서 그 공간을 막 심하게 긁는 겁니다. 심하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에너지를 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강한 에너지를, 높은 전압을 걸어서 강한 에너지를 가했던데 그 일종의 에너지를 가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전자가 빈 공간을 심하게 긁으면서 가면은 저 두 놈이 딩 나오는 겁니다. 양전자, 전자. 그럼 나왔다가 쟤들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리죠. 전자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이 둘이 진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탄생했다가 다시 만나고 빛을 내면서 사라질 때 그 빛이 바로 이 음극선, 여기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전자라는 그 존재가 확인이 됐거든요. 과학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꼼꼼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과학자들은 하도 똑똑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애는 너무 똑똑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상대성 이론인데. 자,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은
남을 사기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속여야 된다고. 자기 자신도 속일 정도로 깜빡 속여야 남을 속일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좀 과학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너무 매몰되고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뭐 양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둘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니까 빛을 내고 사라지더라, 이걸 왜 언급하냐면은 혹시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 이 글자 한번 봅시다. 이 무라는 글자, 없설무. 이 없설무자가 혹시 좀 주관적인 그것이겠지만은, 자, 잘 봅시다. 이 없설무자가 지금 이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닐까요? 없설무. 저기 저 한자의 그 운, 도금은 동국 정운에서도 무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무로 발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무를 갖다가 어문적으로 그 풀이하면요, 무엇인가 보면은 바로 저런 게 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모 있지 않습니까? 모를 한번 이해해 보면 되거든요. 모인데 모라는 소리가 어떻게 우리말 속에 쓰이는지를 보면요, 첫째 한자의 어머니 모자지요. 그 다음에 동사로는 모이다, 모으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그게 뭐야, 모난돌이 정 맞는다, 두부한모. 그 다음에 땅은 모나다 할 때 그것도 모지요. 또 좀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그 어린 벼, 본론에 옮기 심기 전에 어린 벼가 있지 않습니까? 걔들을 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공통점들을 쭉 확인해 보면은, 모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모여 있지만은 각각 개별 개체들이 어느 정도 뭐랄까 구분이 되죠. 무라는 것은 그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를 갖다 한자로 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없설무이라는데 이렇게 흩어져 버린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물 속에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예요. 설탕을 물에 녹였더니 설탕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무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설탕을 물에 녹였다고 할 경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살아는 졌지만은 그 실체가 또는 실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자 무도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보면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 없다라는 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면 없다가 있는데, 이 없다가 보면은 어에다가 비읍이죠. 그 다음에 시어시로 되어 있는데, 저걸 두 부분 한번 나눠 봅시다.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요, 그냥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에 편입을 해서. 자, 업 플러스 시옷인데, 업은 우리가 저게 뭔지 잘 알죠, 다. 업을 무엇인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못 그리는 실력이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자, 어머니가 아기를 얻고 있죠. 이게 업입니다. 업. 자, 저게 왜 업이 되는지는 설명하면 그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저게 업이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음양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걸 설명해 보면 또 말이 길어진 게, 일단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냥 저기 우리말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기 없다 아닙니까? 저기 업이에요. 없는다는 게 저는 거고, 꼭 뒤로 안 업어도 돼요. 앞으로 안 와도 없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업이고, 이제 남은 거 하나는 이제 업은 이해했으니까 남은 거 하나는 이제 이게 시옷이죠, 시옷. 시옷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음양이라 합시다, 음양. 왜냐면 발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업혀가지고 음양 두 개가 이렇게 음양 두 개가 있다. 뭐, 업은 음양 두 개가 있다. 이래도 되고, 좀 더, 이번 이 시간하고 이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 쉽게 하면, 쉽게 말해서, 빛이 있죠, 빛.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사라져 버리지 않죠. 빛을 발하고 그냥 사라지지 않죠. 빛이 말하는데 빛은 곧 에너지인데 왜 빛이 날까 보면은 이 두 개가 나눠질 때 필요한 어떤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개 두 개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있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겠죠. 그 힘이 다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빛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빛이 발산하는 걸 갖다 이렇게 시옷으로 봐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말 없다라는 말은 있다와 없다를 갖다가 좀 뭐랄까 좀 엄밀하게 엄격하게 정의한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은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음양이 분리가 돼 가지고 세상에 모두가 음양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자 안에 들어가지고 봤더니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음양이라는 게 전기와 자기거든요. 실제 전자도 사실 여기 자기성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자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전기만으로도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음양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존재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닐스 보어가 러더포드 모형을 모형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을 때도 그게 관건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이 결합하지 않고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부피도 생기고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어는 못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이가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없다는 뭐냐면은 이제 거꾸로 얘기죠. 없다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음양이 딱 구분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구분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야말로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음양이 결합해서, 우리 전번에 시간에 배운 공 있지 않습니까? 공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음양이 둘이 결합했는데, 이렇게 엉켜버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외부에서 보면 음양이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 그 상태가 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명 그대로죠. 음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음양이 구분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없다는 겁니다. 무죠, 무. 설탕이 물에 녹듯이. 그게 우리말 있다 없다의 정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말은 자연 발생 언어가 아니고 조상님들이 지혜를 모아가 만든 인공어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옛날 한웅이니 당군이니 하던 그 시절에 그분들의 지적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했겠죠. 우리는 현재 인식 능력으로 과거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상당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없다. 없다에다 씌워붙이면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한자 무자를 보면은, 여기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석삼자가 있는데, 석삼자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착, 이래 했죠? 착, 이렇게, 착, 작용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석삼자는 원래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그 짝대기가 이 공을 의미해요. 저쪽이 하늘나라, 저쪽 세상, 이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가 양이고, 제일 밑이 음이고, 음양과, 그 다음에 음양이 원래 있던 곳에서 나온 그 공간, 이렇게 3으로 이렇게 탁탁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 강의가 거듭되면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피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저기 중간에 있는 게 저게 양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게 음이고. 중간에 있는 양에다가 짝대기 수직선을 4개 긋지 않습니까? 한자에서 수직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가 있으면 그 뜻이 돼요. 뜻. 하늘의 뜻 할 때 그 뜻이 되고, 둘이 있으면은 칼도자 있지 않습니까? 칼도자를 칼도자 이렇게도 적죠. 붓으로 적을 적에 칼도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칼도자고, 두 개 있으면, 짝대기가 2개 있으면 칼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그럼 이 무자에는 칼도자가 칼이 2개 있다 보면 되거든요. 칼이 2개 있다는 말을 이야기 쉽게 말하면 칼질을 2번 했다, 즉 2번 했다만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양을 부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저쪽 세계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음이거든요. 하늘도 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이제 양과 음이 이렇게 있어요. 음양에서 이 세상이 나타나는데, 유일하게 양이 중간에 이 양을 칼로 해가지고 난도질 해가지고 부셔버렸더만 똑같이 음으로 만들어도 평평, 양이라는 것은 이게 서는 거고 음이라는 것은 눕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시 없애버렸다면 다 누워버렸다는 거죠.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 사실 음양이 딱 둘이 교차해야 물질이라는 게 생기는데, 음양이 전부 양도 음이고 음도 음이고 이래 돼버리면 이제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식 세계에서. 자, 그러면, 그리고 나니까 밑에 점이 4개 있지 않습니까? 점 4개 중에는 불화자거든요. 불화자를 저렇게도 쓰거든 합니까? 불이다. 불이란 이제 우리 사실 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은 아닌데, 그 불도 포함하면서 더 더 광범위한 의미의 그 불이라는 뜻인데, 일단 우리 피상적으로 알면은 지금 말해서 에너지. 빛이 나오지 않으면 빛도 에너지거든요. 저 모양 그대로 아닙니까? 양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양을 없앴다 그러니까 플러스만 없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양이라는 것은 바로 음은 주변 공간이고 물질 그 자체가 양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두 가지 입자, 쟤들 자체가 양이에요. 쟤들이 그 입자성을 그냥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래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좀 끼워 맞춘 것 같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쪽 바닥에서 자꾸 지내다 보면요. 익숙해지면 당연합니다, 저는 게. 그때 그분들이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보다 월등히 더, 뛰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뛰어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미 다 알고, 전번에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음양 원리라는 게 이미 설계대로 뽑아놓고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후세인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되게 참 무지랭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못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음양의 이치는 바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없다를 배웠으니까 이제, 근데 저기 있다라고 하기 전에 이 그림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거 보세요. 크기가 음과 양의 크기가 되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전번 시간에 이걸 설명할 적에 왜 저렇게 커야만 하는가, 핵이 전자에 비해서. 저래야만이 둘이 하나로 결합해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이 양전자라는 걸 잘 보면은 그걸 여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양전자는 두 개의 질량의 크기가 같고 전기량은 서로 반대 그걸 가진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래 머무르지 뭐 둘이 이리 합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묘한 현상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그 서로 합쳐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거에 의해서. 전기가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있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그림을 갖다가 또 어떻게 뭐 설계도처럼 그린 걸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이래 되면 핵이라는 아니 원자라는 게 저런 구도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있고 이 작은 게 어떤 크기 질량적으로는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전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자, 여기에 뭐 여기 어떤 땅 지평면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저 세상과 이 세상을 가르는 그 경계라고 뭐 일부러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래 해놓고 자 전기가 유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쪽에서 마이너스는 뿜어져 나온다 그러죠. 마이너스 뿜어져 나왔다가 또 플러스 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모양을 갖다가 우리말 정음 기호로 표현하면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있다. 지금 우리가 쌍시옷이라 하는데 쌍시옷으로 써주죠. 근데 원래는 쌍시옷 아닙니다. 하나만 적으면 되고 이걸 왜 쌍시옷으로 적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안 그래도 시간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맞겠죠. 한계가 낫지 않습니까? 굳이 꼭 쌍시옷을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쌍시옷을 적겠지만은 옛날 15세기 표기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라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게 인위성 하는 일 해가지고 또 시옷이 나오죠. 이렇게 음양이 두 개 다리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딱 되면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 그걸 한자로 나타낸 게 이슬유자예요. 이게 이슬유자. 이 이슬유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바로 요 그림 그대로거든요. 여기 날일자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하지 않습니까? 이 슬래시는 작용이거든요. 이렇게 작용한다. 그렇게 저기 어떤 공간에 이렇게 작용을 해서 달월자, 저걸 달월이라 하기도 하고 육달월이라 하거든요. 고기 육이란 뜻입니다. 뭐냐면은 붓으로 쓸 적에는 고기 육이나 달월자나 같은 글자다 이렇게 취급하거든요. 그렇게 취급하는 이유도 참 재밌어요. 자, 그럼 보면은 저기 왜 달을 넣었을까요? 달. 어떤 공간에 작용을 해가지고 달이 있으면은 존재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말 달다 달을 동사로 쓰면 달다 아닙니까? 달다가 뭡니까? 연결하는 거 따다다다 붙이는 거 두 개 이상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걸 달다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천장에 다는 거 매달다 그러고 이렇게 뭐 기차 차량처럼 이렇게 막 붙이는 걸 달달하거든요. 저 음과 양을 두 개에 달아놨다 이 말입니다. 서로 보통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안 달려 있거든요. 합쳐서 사라져 버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저기 이가 들어간 이유에 누가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렇게 둘이 서로 딱 붙어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딱 이렇게 달리게. 그리고 저 한자에 그 우는 동국 정운에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저기 순격은 미음인데 뭐 그냥 미음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저거는 너무 미세한 차이라서 이 설명하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미음이라 봐도 그렇게 많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라 하면 이 뭐냐면 이렇게 움켜진다 할 때 그 이래 이렇게 이게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고 이렇게 하면 옴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고 이렇게 하면 옴인데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 모양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존재한다는 게 한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는 저를 유로 읽는데 원래는 원래랑 좀 그렇네. 동국 정문에서는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저거하고 같은 운을 가지는 한자들이 소우자도 있고 그다음에 벗우 친구 우자 그다음에 또 우자거든요. 저기 다 같은 네 개가 같은 소리가 납니다. 저게 벗우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왜 같은 소리가 나는지 이해가 되죠. 벗이라는 게 뭡니까? 뜻을 같이 해서 항상 같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서로 지지하면서. 저기, 논어에 보면은,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어가지고 멀리서 와서,
뭐 어떻게 하니 즐겁지 아니한가 뭐 그런 의미인데, 그 학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동네 친구, 술 친구 뭐 그런 친구가 아니고 그야말로 동지적 친구, 좀 그야말로 벗이라는 게 원래 같은 말이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그 인간관계를 벗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벗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동지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동지라는 게 뭡니까? 어떤 한 가지 같은 목표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음양이 존재를 위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합치지도 않고. 그게 친구인 겁니다. 버두자죠. 벗. 저 모양을 또 우리말 소리로 바꾸면 벗이 되기도 합니다. 저게 벗. 그 다음에 또 우자. 또 우자는 왜 저렇게 하냐면은, 저거는 그거예요. 사실은 저쪽 공간에 그 우리가 보이는 거는 그 어떤 존재의 표현이거든요. 진짜 존재는 저쪽 공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쪽 공간에 있다가 표현대가 나오는 거는 이쪽 공간에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우자가 되고. 근데 소우자도 같은 소리를 내는데, 저거는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몇 강 더 흘러가면 아마 저 소우자가 왜 소우자가 되는지, 아마 소리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그 시간에 아마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있다만 알고 계시고, 이런 겁니다. 이게 한자가 뭐 상형 문자니 고대인들이 뭐 이상한 미신적인 그런 발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뭐 그런 문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눈목자 같은 경우에도 절대 눈의 모양을 따라 한 게 아니거든요. 눈목자 한번 볼까요? 눈목, 나무목, 그 다음에 나릴, 달월, 이런 거, 글자들이 뜻하는 그 대상을, 형상화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모양으로. 나무가 서 있는 모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려놓은 게, 나무목자, 이러면, 이건 우리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예요. 달월자는 달이고, 날일자는 해를 그랬던데, 저 글자의 그 후는 해도 아니에요. 날이에요, 날. 날이 모양이 있습니까? 해는 모양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저걸 가지고, 모양을 따서 만들었더라고요. 눈목자, 우리 눈이 뭐 저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나무목자 저거는 열십자에다가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나무 모양을 딴 게 아닙니다, 저게. 근데 눈목자는 입구자 안에다가, 두기자가 들어간 거예요. 두기가 뭐겠습니까? 음양이 들어간 거예요. 음양에 의해서 뭐 우리가 실존하게 되고 모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저렇게 된 거. 달월자도 똑같아요. 달월자도 보면은 석삼자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 깊은 설명은 앞으로 계속 하겠죠. 그 한자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한자를 만드시고 또 우리 말도 만드신 그분들은 그런 무지랭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자연과학적인 그 지식들 그런 거 다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현대 그 과학자들은 그분들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제가 우리말을 연구하면서 일종의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 어마어마한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다. 또는 쏟고 살았다. 그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뭐 인생의 의미라든지 또는 뭐 물질 세계에 그 돌아가는 원리라든지 그런 거 다 밝혀놨어요. 근데 우리는 엄한 데 가서 막 그런 걸 찾았죠. 저 오랑캐들이 전해준 뭐 과학 지식, 그 다음에 뭐 삶의 원리 방법, 뭐 솔직히 우리 지금 뭐 그냥 돈 버는 기계지 뭐 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자, 우리 선전 할아버지님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사라지다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둘이 사라지는 게 그거예요. 음양이 합쳐지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라지다를 보면은 원래는 사라디다거든요. 디다가 뭐냐면은
R자도 원래는 RD라 그랬거든요. 동국정원에서는. D다라는 게 뭐냐면은 해가 지는 걸 원래 지금 우리 해가 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해가 D다였어요. 해가 D다고 G다는 뭐냐면 어깨에 물건을 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G다고. D다는 해가 서쪽으로 가버리는 그게 D다예요.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죠. 그래서 살아 D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 D다인데 자 리얼을 갖다 앞으로 당기면 살 더하기 D다가 되는, 살자하고 D자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R을 붙인 거거든요. 살이 뭐냐면은 우리 이 살 또는 저걸 동사로 설면은 불사지르다 있지 않습니까? 사르다가 원래 원형이 살다거든요. 살다.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게 살다거든요. 그 마치 음양이 두 개 이렇게 합쳐져서 빛을 내고 후루룩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D다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게 음양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저쪽 편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실체는 그 정보라 그러겠죠. 어제 현대적인 정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보면은 정보 보존의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보다 더 의미심장한 법칙이라 할 수 있는데. 정보가 절로 가는 겁니다. 이쪽 공간에서의 형체가 사라지지만은 공간은 절로, 그래서 D다 그래요. 해가 이쪽 하늘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주는 그 햇빛의 양이 자꾸 줄어들고 없어져서 그렇지, 해의 실제가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해는 절로 가버리죠. 그런 겁니다. 이 양전자와 음전자라는 이것을 형성하고 있는 그 실체가 정보로 할 수 있죠. 그 정보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형상들은 없어지지만 절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게 바로 살아디다, 살아디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묘하군요. 자, 그러면, 자, 이때까지 이걸 갖다가 잘 이해하고 나면요, 이제, 관성이 어떻게, 쉽게 말해서 공간에 진짜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고, 어떻게, 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요까지 지식을 합치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중성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성은 독립된 개념이 아니고, 음과 양이 같은 양으로 있으면 그게 중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물질 또는 물체, 존재들은 중성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중성이 아닌다면 감전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전이 안 일어나는 건 다 중성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중성이라고 해서, 이 안에도 중성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중성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음양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질의 내부에 들어가면은 부분적으로 중성이 아닌 부분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자까지만 가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원자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전자는 마이너스고, 핵은 플러스가 돼가지고 중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극성이 극렬하게 나타나지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던졌더니, 예를 들어서, 중력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던지면은 계속 직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관성이고요. 그런데, 그 공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성이죠. 근데 아주, 성능 좋은, 지금 현존하는 어떤 현미경보다 더, 성능 좋은, 전자현미경보다 더 성능 좋은, 원자의 세계, 퀄크의 세계까지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로 보면은, 그리고 확대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있다면은,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아마, 좀 그림이 우스꽝스럽긴 한데, 그 어떤 던진 공의 표면을 갖다가 엄청나게 확대해 봅시다. 엄청나게 확대하면, 표면이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은,
확대를 막 하면은 각 표면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 핵이 되었던 전자가 되었던, 사실은 뭐 핵 안에 들어가면 양성자 안에 들어가면 쿼크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쿼크들도 보면 중성을 띠는 쿼크가 있고, 또 플러스 성질을 띠는 쿼크도 있고,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쿼크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쨌든 간에 결국은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확대해버리면은. 이렇게 확대했다 하면은 사실 이게 크기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하게 작겠죠. 전자보다 전자가 가장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전자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아무리 작게 들어가도 그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저렇게 들어가면 저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쟤들이, 만약 우리가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휙 던지면은 쟤들도 같이 휙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를 띤 얘가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겠죠.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은, 부분적으로 요 플러스 전기를 띤 요 입자 요 부분을 더 확대해보면은, 이게 요 부분, 요 공간, 요 위치, 여기에 요 공간에 이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라고, 아무리 적지만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헤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 헤딩. 여기는 분명히 플러스가 헤딩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헤딩하는 거겠죠. 그 중성이 아니라는 뜻이요. 전류가 뭡니까?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이 보통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가정용 전기가 되는 것도 같은 거지만은, 전류라는 게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을 하면은 그게 전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음극선 있지 않습니까? 음극선 보면은 마이너스 전하에서 전자가 나와서 플러스 단자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전류예요, 그래. 음극선 자체가 전류예요. 삐지직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지만은, 요 부분적으로 보면은 요 부분에 전류가 흐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른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아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류의 흐름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얘는 이렇게, 어쨌든 전류가 흐르면. 근데 이게 문제는 어느 정도 강력하냐 이거죠. 이게 워낙 크게 확대해버리면은 서로 상쇄대가 중성이지만은, 요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큰 전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공간에 비해서 저기서 발휘되는 전기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번개치는 정도 비유하자면은 저 미시세계에서만 번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던지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저 미시세계로 들어가면은 막 번개 같은 게 번쩍번쩍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저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 양성자와 양전자가 생겨나는 장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에너지를 가했다는 말은 게, 전압을 강하게, 아까 음극선에서 전압을 강하게 거니까, 전압을 강하게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와 전류가 흘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한 에너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전압을 강하게 걸어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 저렇게 에너지를 강한 에너지를 가했더니 이게 두 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공에다 했더니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좀 그림이 좀 그렇지만, 여기도 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 이 플러스 앞에 이 공간에 뭔가, 이게 공이죠. 색적싱할 때 그 공입니다. 이 공이면은 이 공에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버리면은 전류가 상쇄돼서 이거는 이쪽 방향, 이거는 이쪽 방향이라 전체적으로는 중성이고 전류가 안 된다 하지만, 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부분적으로 보면 전류가 흐른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은 그것도 강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양전자, 아까는 양전자이면 꼭 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전자와 전자가 생기는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데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 플러스 앞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앞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튀어나오겠죠. 서로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근데 아까 양전자하고 전자하고는 생겨났다가 금방 이렇게 합쳐서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은 사라지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생겨난 마이너스는 주위에 있는 플러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서로 당기니까. 그러면 새로 생겨난 마이너스는 저쪽 플러스로 가버리고. 그래서 양전자라든지 전자처럼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물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게 제 공상이나 상상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이미 이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그 증거가 우리말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빈 공간에 아까 강한 전기를 강하면은 양전자하고 전자가 나오는 것처럼 저 공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고 양전자와 전자처럼 빨리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물체 표면에 음양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러붙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들러붙고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들러붙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러붙으면은 하나만 들러붙으면 괜찮은데 계속 들러붙겠죠. 그럼 밀려나는 겁니다. 이게 뒤로 쌓이기 때문에 뚜두두두 밀려나가지고 저 뒤편에 가서는 뒤편에 한번 가볼까요? 재밌네. 자, 뒤편으로 가면 이게 뒤편입니다. 뒤편 나오라고 봐. 뒤편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뒤편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그 표면에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던진 물체가 앞으로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지금 정지했을 때 요 부분이 그냥 열려 있는데, 앞으로 확 가버리면은,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빈 공간에 또 빈 공간이 생기는 게 좀 이상한데, 쉽게 말해서, 공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네모 공간, 제가 네모로 표현한 이 공간을 갖다 공이라 할 것 같으면, 공의 밀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말이 이상한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밀도가 있는데, 근데, 지금 말을 그래 합시다. 공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 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이,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가 던진 물체라면은, 이게 앞으로 진행을 하면은, 요 딥 공간에 갭이 생기는 겁니다. 비는 공간이. 그럼 상대적으로 압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공이라는 놈이 실제 어떤 물질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공이 부피는 늘어나는데 원래 공의 양은 일정하니까 공이 희석되는 공이 진하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앞에서 공이 앞으로 물체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에 있던 공에서 받아들였던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음양을 막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들어가지고 이 공 속에서 막 있다가 뚜루루루루 있다가 공 뒤편으로 와서는 밀려나는 겁니다. 앞에서 막 밀고 오기 때문에 밀려나는 것도 있지만은 요 뒷부분에 탁 이동함으로 해서 여기서 압이 낮아진다 이거죠. 공의 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공의 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물체 안에 있던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시 튀 나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간에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라는 게 실존해요. 공이라는 게 실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앞에서 탁 박치기 해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대단한 메커니즘인데 우리가 일상의 물리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그게 없거든요. 100% 에너지 손실이 없는. 근데 이건 완전히 100%거든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내보내니까.
물론 공기가 우리가 어떤 걸 던졌을 적에 가다가 정지하는 거는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기가 없다 그러면은 계속 가죠. 그런데 그 공기가 없는 진공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항으로 작용 안 하느냐? 바로 이제 금방 설명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면에서 빨아들이고 뒷면에서 배설을 하는 겁니다. 배설이네. 자, 그 모양을 우리 말로 그 정음 바른 소리 훈민정음할 때 그 정음으로 표현한 게 앞입니다. 앞. 원래는 이렇게 arp이거든요. 근데 요즘 리얼이 날아가 버리고 지금 남은 건 앞이 우리가 앞, 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는 앞 발음을 저걸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 리얼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걸 또 둘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 R 있지 않습니까? R 플러스 피업이거든요. 피업은 퍼진다는 거거든. 퍼진다.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퍼지는 게 R이고, R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알다 또는 에그. 영어로는 에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알다인데, 알다는 게 감지하다는 거거든요. 존재를 인지하는 거. 그래서 앞에 이 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안다 이 말이에요, 물체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퍼지는 거죠. 자기 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걸 묘사한 게 바로 우리말 소리 알프입니다. 앞.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게 앞입니다, 이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앞을 낸 거예요. 또 요걸 갖다 그림처럼 그런 게 한자거든요. 한자와 우리말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놈이에요. 같은 현상을 갖다가 하나는 알파벳 부호로 표현한 거고, 하나는 이렇게 좀 뭐랄까 그리듯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보세요. 다롤 있죠. 다롤. 그 다음에 칼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일자가 있고 뒤에 이렇게 땡땡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땡땡이 중에 뭔가 동한다는 뜻이에요. 공간에 땡땡이 두 개가 동해가지고 칼이라는 건 원래 여기 있죠. 여기 칼이라는 건 원래 갈이었어요. 갈. 원래는 갈이었죠. 이제 나이프를 이제 갈이라 그러는데, 왜 갈이라 하냐면, 가르다 있잖아요. 우리말 가라다지, 원래 아래아를 써서. 가라다인데, 쉽게 말해서 칼을 갈이라 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가르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가르는 도구. 이렇게 가른다는 거거든요. 자, 요걸 갖다 그림에서 적용해보면은, 자, 이걸 뭐 갈라가지고 단다는 거예요. 다는 거. 예, 다롤자는 단단 뜻 아닙니까? 자, 가른다. 뭘 가를까요? 아까 했더니, 제가 설명했을 때, 이 그림,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던진 물체의 표면에는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플러스와, 물론 양전자의 전자가 아니라 봐야겠죠.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전기장, 자기장이 두 개가 발생을 해요. 그 발생을 한다는 말은 저렇게 별도로 나눠져서 발생을 한다 이 말은 원래는 하나로 뭉쳐져 있다. 그게 공인 거예요. 공.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그런데 분명히 두 개 있죠. 이걸 탁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고 전기장 자기장으로 나누는 게 이렇게 탁 갈라가지고 가르다가 음극선 실험에서는 이 음극선 실험을 갈라가지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놔둬버리니까 또 저끼리 합쳐지는 거야. 순식간에.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막. 그게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갈라가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는 거예요. 달다. 어디 달겠어요? 여기 물체 표면에 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저 앞전자를 동국정연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두 개를 다 쓰고 싶은데 기억이 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쌍지읒이나 지읒이나 크게 다르잖아요. 쌍지읒은 좀 더 된 소리 하지. 점성은 그 뭐랄까 타금이니까 좀 더 일어나는 현상의 강도가 조금 더 진하다, 강하다, 좀 더 농도 있게 그 일이 발생한다는 전체 구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한자어가 아닌 우리말을 순우리말을 근데 그런 용어는 쓰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순우리말, 고유어라고 했던 그것은 비한자어 우리말이라 이렇게 합시다. 좀 길지만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비한자어 우리말 중에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사이드라는 뜻이죠, 영어로. 가에, 우리 지금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에, 원래는 가에다가 삼각형을 그어야 되거든요. 가라는 게 사이드라는 뜻인데, 제일 가쪽, 제일 가쪽, 제일 가쪽, 그게. 가라고 우리, 한자어가 아닌 말 중에서, 가 말고도 또 가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이에요. 15세기 이거 표기에 보면 전이라 해놓고, 전이 한자 전이 아니고, 전이 뭐냐면은, 이거다 이거죠. 이게. 제일 가쪽 표면, 이걸 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한자 속에 들어가니까 앞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기가 전인 거예요. 앞전이고, 그리고 이거는 가라잖아요. 가에서 발생, 여기 가 쪽에서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말이나 한자다, 어쨌든 간에 자연 발생한 그거라면은,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 붙인다 그러죠? 전 붙인다. 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을 붙인, 그게 왜 전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코미디 같지만은, 우리 선조들의 만물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재밌고. 해악이 넘치죠. 자, D로 가봅시다, 그러면. D도 뻔하죠. 이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D로 보면은, 원래는 뒤에다 밑에 히읗을 쓰거든요. 자, D가 되는데, 저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자, D는, 두 더하기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읗은, 지금 단계로서는 그렇게 많이, 깊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두에다가 이를 붙인 거거든요. 두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두는 두다. 둔다. 그 두에다가 일을 붙였으니까 두게 하다. 두다는 그 동작을 벌어지게 한다. 시키는 거지.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지. 두가 일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뭘 둘까요? 이 안에 들어갔다 뒤로 나오는 겁니다. 둔다. 뒤쪽에. 그리고 한자요, 디후자도 보면요. 디후자도 그 모습을 설명해요. 여기 사람 인변에 두 개가 있지만 짝대기가, 슬래시가 두 개죠. 탁탁. 원래 슬래시 하려는 뭐냐면 이게 짝대기라는 게 뜻이거든요. 어떤 취지, 뜻, 실체에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두 번 작용한다는 거, 작용했다가 도로 물리는 그런 뜻이에요. 탁탁. 한번 했다가, 빠꼬라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두 번은 다시 물리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안에 요거 보면은, 예쁠 요자인데, 착착, 작을 요자가 짝착착착착. 이는 앞에서 들어왔던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안에서 막 작용하는 거.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막 거쳐서 나오니까. 저 안에서 주르르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슬래시 해가지고 또 오자가 나오지만 또 슬래시에서 또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래가지고 싹 나간다. 이거 설명해놓고 보니까 D네. 이해가 되십니까?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공이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공이라는 것도 좀 뭐라 그럴까, 공도 공 나름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 도사도 보면은, 뭐, 돌을 한 번 튼 도사, 돌을 두 번 튼 도사, 혹자가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는 뭐, 돌을 6번 텄다 그러더라고요. 뭐, 속설이긴 한데, 뭐, 금강경을 적은 금강역사는 돌을 5번 텄다 그러는데, 돌을 몇 번 텄다, 몇 번 텄다, 그게 뭐냐면은, 공도 보면은, 공의 세계도 보면은 더 깊은 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기를 제어한 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번 공간이 사실 공이거든요. 그 1번이냐 2번이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공 그 자체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공이 뭔지 그것도 알게 되고, 또 그 공 너머에 있는 두 번째 공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어디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지까지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